43살 신상훈. 그는 장애 등급 2급의 정신질환자다.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남들에겐 들리지 않는 환청과 망상이 그를 괴롭힌다. 정신질환과 싸워온 지 23년. 없으니까 뭐 하나만 되잖아요. 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2002년 10월) 신상훈 씨는 이곳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일을 가졌다. 장애인이, 그것도 정신장애인이 이 회사에 입사한 것은 신상훈 씨가 처음이다. 전기 부품을 만드는 이곳에서 상훈 씨가 맡은 일은 부품의 전선을 잇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위험한 공구를 사용하는 그를 보는 주위의 시선은 불안하다. 현장은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널려 있는 게 다 공부야 위험한 장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이 편견이 일반 정신장애라 그러면 겁부터 먹거든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은 큰 사고가 다 정신장애를 다 터지잖아요. 위험한 도구를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은 정신질환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매주 금요일 신상훈 씨는 서대문구 홍은동을 찾아간다. 신상훈 씨가 가는 곳은 정신질환자들이 모여 사는 한마음의 집. 취직을 하기 전까지 상훈 씨도 이곳에서 살았다. 동반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간사를 정했어요. 한마음의 집은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거치는 중간 단계 사회 복귀 시설이다. 있는데 내 생각에 21일 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가고 낚시 동아리에서 갈 수 있는 20명의 회원들은 모두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오랜 세월 정신분열병을 앓아왔다. 20일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직계발은 다녀서. 예? 직계발은 직계발. 정신질환을 알아온 전 씨는 지난해 10월 여동생이 이 양로원에 입소시켰습니다. 또 사건이 터졌다. 격리시설에 수용돼 있던 정신질환자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30여 부지의 컨테이너와 막사를 설치해놓고 노인들을 향해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100살 한모 할머니 등 5명이 숨지고 73살 유모 할머니 등 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사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횟수는 일반인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난히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는 크게 보도된다. 이 가운데 200여 개 시설은 아예 신고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입소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관리 감독의 사각. 한마음의 집 회원들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병은 뇌의 병이다. 재활센터 있을 때는 약을 다 저기를 받거든요. 약물 교육을 리튬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모르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린다. 저기 하얀 그 정신분열병의 주요 증상인 환청과 망상은 약을 먹으면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밤 약을 먹는다. 약 먹기 싫어요. 근데 지난번에 뭐가 내가 작아졌지? 한 2, 3주 있다 또 요번에는 저 리튬이 하나 작아졌고 그렇게 약이 자꾸 줄여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증상에 따라 약의 개수도 달라진다. 상훈 씨는 한 알 반을 먹는다. 이 약이 그의 환청과 망상을 막아준다.
주택가에 자리 잡은 한마음의 집은 주변의 집들보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창살이 둘러쳐진 병원을 나왔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빈틈 하나 없는 담장을 요구했다. 아직까지 담을 없앨 수는 없고 이렇게 보수를 하시나 봐요. 네,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 회원분들과 선생님들도 뭐 전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어떤 소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담이 계속 존재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평범한 주택가인 홍은삼동에 정신질환자의 주거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대는 거셌다. 좀 섬찟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죠. 애들 때문에 불안하죠. 근데 옆에 스타필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남자들만 한 10몇 명이 사니까 나는 불안하죠. 손님이 별로 없는 한마음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미술치료사 은영 씨다. 약물로 증상이 호전됐다 해도 병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다. 네, 미술시다. 다 모이셨어요? 네. 오늘 주제 보통의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치료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미술 치료도 그중 하나다. 나이 어렸을 때 기뻤던 일로 할까요? 슬펐던 일로 할까요? 기뻤다는 일을 하죠. 네, 기뻤던 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살았다는 건 표현하죠. 네, 그러니까 주제는 그냥 기뻤던 일로 하는데 특별하게 기뻤던 일 없었던 사람은 전일제님 말대로 그냥 살아왔다는 거 그런 거 그리셔도 되고 나는 기쁜 게 하나도 없고 슬펐다. 그러면 슬펐던 일 그리셔도 돼요. 정신분열병은 주로 사춘기에서 30살 사이에 발병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정신분열 환자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투병 생활로 보내야 한다. 지도처럼 잘 그리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 누구 그린 거지 지금?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대인기피 증세에 오랜 투병 생활로 정서적으로 위축된 환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림은 그들이 말로 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경북 대구에 가면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나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여기는 과일 장사도 있고 전반적으로 체육관이 참 거룩하고 좋습니다. 체육관을 가본 적 있어요? 저 실험 선수 대회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아기 때 할머니 등에 업고 다닐 때고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엄마 품에 있었고 5학년 되면서 광주민 유학생 일어날 그 전년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바람이 이상하게 친구들 분위기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만 6학년 때 암흑주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여기 묘사했습니다. 예. 근데 광주 사태 그 때문에 충격 먹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 친구 관계가 자신의 속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사이 자연스레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미술치료의 포인트다. 혼자 생활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교통신호등 같은데 들어가는 사탕을 주는 것 같아. 사탕 같아요? 네. 사탕. 네, 그 자기 그림. 저 때마다 하나의 달콤했나 봐요. 예, 꿈속에서 헤매고 이렇게 오리무중 헤맬 때 저 때마다 달콤했나 봐요. 사탕 그려준 것 같아. 웬만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림은 그들의 숨은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다. 일단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드라이한 상황이 아니라 뭔가 도구가 있고 도구가 주어져서 그림을 시작할 때는 자기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누구의 방해받지 않고 자기 얘기를 방어 없이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죠. 그 안에서 많은 그 재료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읽어내고 같이 대화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재료가 많죠.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한마음의 집 식구들은 하루가 바쁘다. 신상훈 씨가 일하는 시간에 회원들은 낮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45분.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발표력도 배워야 하고 취업을 대비한 준비 훈련도 꼭 필요한 시간이다. 신상훈 씨 역시 2년 동안이나 이런 재활 치료를 받았다. 정신장애인 중에서 취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그 병세에서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취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취업하신 분들은 그 취업하지 않으신 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신 건강에 있어서 굉장한 좀 차이가 있죠. 일단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내가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 스스로 그런 것에서 벌써 그 취업한 분들과 취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상훈 씨가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쯤 될 무렵 한마음의 집 최동표 원장이 공장을 찾았다. 신상훈 씨 앉아요. 며칠째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이상한 소리만 한다는 상훈 씨. 감사한 건 뭐 상훈 씨가 다시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 거니까 예?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적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접어두고 예? 좀 내가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자면 그렇게 하고 그 종교 그 기독교 신의 의식이 개입돼 가지고 신이 주는 거 아니냐 그 의식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이제 이론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줘요. 그때 생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시간 날 때 얘기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은 거기 생각을 접고 저 현재 일하는 데도 충실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신상훈 씨를 사인하고 하나님이 공적 자금을 줄 것이니 직장을 그만두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상훈 씨. 못 드리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고시를 준비하던 법대생 상훈 씨가 처음 보인 증상은 가짜 어음을 발행하고 돈 문제를 일으키는 금융망상이었다. 오랫동안 사라졌던 증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잘 지내다가도 가끔 한 번씩 그 주위 환경적 영향이나 심리적인 사고방식이 작용해가지고 좀 가끔 생겨요. 이때마다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전국 115곳의 보건복지센터가 정신장애인의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북보건복지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곳으로 꼽힌다. 총 취업에 오는 100여 명이 넘는데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회원은 한 60, 7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그 그룹으로 취업된 회원들이 그 일단은 적응 단계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본인이 사회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여러 명이 다니다가 이 두세 명씩 이렇게 다니는 단계,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혼자씩 요청산업 같은 경우 혼자씩 이렇게 다니는 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직업재활을 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장애인이 생산량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로 단계들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중소기업. 전북보건센터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취업한 회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해외 수출하는 조명 제품을 제작하는 이 공장은 총 150여 명의 현장 인원 중 50명이 정신장애인이다. 정신장애인 직원들은 한 개의 조립 라인을 맡아 완제품이 나오는 모든 공정을 책임지고 있다. 일정 기간의 훈련 과정을 거친 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반신반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애들하고 일을 한 지가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난 지 20년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딴판으로다가 상당히 그 성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한 뭐 약 50명 정도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여건이 좋았고 또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어떤 그 시설을 증설을 해서라도 인원을 약 한 50명 정도 늘려볼까 하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정신장애인들에게도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단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김영필. 신정은. 오늘은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를 받는 월급날. 이쪽으로. 해지. 월급은 60에서 90만 원 사이. 많지 않은 액수지만 직접 일하고 받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돈이다.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떳떳한 사회인. 이들 중에 문경 씨가 있다. 전주 시내 영구 임대 아파트. 이곳에 문경 씨가 살고 있다. 이 아파트엔 문경 씨의 직장 동료인 정신장애인 15명이 각각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 문경 씨는 이곳에서 식사 준비를 비롯한 모든 생활을 혼자 해결한다. 정신질환에 시달린 지 21년. 이제 그는 완치의 문턱에 서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하는 남들은 20대에 경험하는 그 기쁨을 문경 씨는 40이 넘어서야 얻었다. 네, 여기 이사 오면서 집안 전자제품하고요. 가구하고 문가, 테레비, 책상, 식탁. 근데 사는데 한 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에 한 30만 원 정도 있는데요. 반갑네요. 오늘 문경 씨는 특별한 외출을 준비한다. 오형제의 듬직한 맞이로 공부 잘하고 착실했던 문경 씨가 정신분열병을 앓은 지 벌써 21년. 돌이켜보면 장남의 투병 생활로 바람잘 날 없는 세월이었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대학까지도 그렇게 다니다가
그게 갑자기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정도까지 오니까 가족들도 형제들도 너무나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당황하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온 가족이 다 합심해서 이렇게 형을 도와주고 동생들이 아버지의 힘도 노력도 크셨죠. 문경 씨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오늘 외출의 목적은 양가 가족의 상견례다. 같은 직장,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사랑을 싹 틔운 예비 신부 박화성 씨. 화성 씨도 17년째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 결혼이라는 대사를 앞둔 가족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안 그러면 어차피 또 주위의 가족들이 무관심해서는 더 될 상황도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많은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서로 노력해서 두 사람만이라도 좀 열심히 살아줬으면 하는 그 정도까지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아주 애기 같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문경 씨와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며느님 되실 분 마음에 드세요? 좋구만. 여자 예쁘고 착하고 아주 순진할 것 같아요. 얘가. 좋죠. 많이 떨리셨나 봐요. 계속 한마디도 안 하시고. 결혼이 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문경 씨와 화성 씨는 소박한 꿈을 꾼다. 몸이 둘 다 건강해지려면 약도 먹고 건강해져야죠. 잘 살아야죠. 씩씩하게 살아야죠. 상훈 씨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공공 근로를 하던 어머니는 얼마 전 허리를 다쳐 거동이 힘든 상태다. 어떻게 뭐 괜찮으세요? 아프지. 네. 저기 미시미시 병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원을 드나들게 한 병만 아니었다면 가정을 이루고 어엿한 가장이 되었을 아들. 어머니는 상훈 씨의 앞날이 늘 걱정이다. 죽어도 우리 상훈이가 좋은 아내를 좀 만나가지고 사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내 죽기 전에. 그냥 뭐 공부를 못했든 어떻게 됐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좀 그렇게 하고 상훈이가 나 죽고 나서도 좀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부부간이라고 이렇게 사는 걸 봐야 내가 그냥 결혼도 못 해놓고 죽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게 항상 아주 소원이에요. 그래서 정신도 맑아지고 더 좋아져서 잘 사는 걸 봐야겠는데. 한마음의 집에 단체 손님이 찾아왔다.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에서 한마음의 집을 둘러보러 온 것이다. 보시고 예. 전부 다 생활할게 똑같죠? 이거 원룸처럼 이렇게 해갖고 하나씩 네. 전작도 보시면 돼. 맞아요. 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주거 시설. 예, 주거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가족들은 환자를 숨기기에 바빴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부끄러운 병이 아니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뇌의 질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가족들이 환자를 사회로 내보내고 있다. 주부가 따로 있는 우리 애가 아들인데요. 우리 애가 좀 정신 분열증이 있어갖고
이런 곳이 좀 어떤 곳인가 하고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때 생활? 크게 뭐 불편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애가 의사가 지가 간다 그러면 보낼까 뭐 강제로 보낼 마음은 없고 서로 이제 물어봐야죠. 이런 데가 있더라. 엄마 갔다 왔는데 너 어떠냐고 너도 한번 보겠냐고 한번 물어봐야죠. 한번 의도를 해봐야죠. 지가 본다 그러면.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가까운 가족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점차 핵가족화라든가 출산율 저하라든가 뭐 이런 가족 지지체계의 약화가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가족 지지체계의 약화를 공적인 지지체계, 공공 부분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그걸 보완하고 그래서 결국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사적 지지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적 지지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와 달리 정신질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에 통합돼서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상훈 씨가 살고 있는 곳은 공장 한켠에 마련된 기숙사.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상훈 씨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간단한 일상을 혼자 해결하고 있다. 그동안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직장에서의 상훈 씨는 많이 안정된 모습이다. 병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었다. 이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적어놓고요. 그 일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일하고 있죠. 그거 기록해 두신 모양이네? 예. 하는 일도 단순한 전선 읽기에서 복잡한 기계를 만지는 일로 바뀌었다. 2년여 동안 직접 기록한 작업 노트에 지난 시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가 변한 만큼 동료들도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위험하고 뭐 TV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그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뭐 한 1, 2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뭐 난동 부리면 어떡하나 뭐 그런 게 가장 무서웠죠. 근데 막상 뭐 이게 1, 2년, 한두 달, 그다음에 1년 넘게 되다 보니까 너무 성격이 착하시고요. 너무 온순하시고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정말 있는지 조금 뭐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저 쭉 지금 느껴온 견해로 봤을 때 이런 뭐 남들이 이렇게 병실이나 아니면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데다가 뭐 요양을 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추석 한마음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 홍은 삼동 주민들이 한마음의 집 사람들을 위해 열어준 합동 추석 잔치다. 종로 3가를 지나가면서 처음 정신질환자가 동네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경계하던 주민들은 곁에 사는 동안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회원들을 보면서 오해를 풀었다. 어깨를 맞대며 같이 사는 동안 어느새 미운정 고운정도 들었다. 아이들도 서슴없이 드나든다. 아유 맨날 뭐 식구 같으지 뭐 모르는 사람 없지. 지나가면 이들도 생전 인사도 할 줄 모르더니 지금 인사도 잘해요. 지내보시니까 어떤 분들 같아요? 괜찮아요. 좀 그냥 내가 볼 때 아유 좀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안 그래요? 여기
지내면서 오히려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 돼. 그럼 회원분들은 되게 건강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다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뭐 같은 사람으로 그냥 바라보게 되고 색다르게 또 달리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지내면서는요. 편안하고 불안한 마음도 없고요. 눈빛이라도 마주치면 이렇게 눈인사라도 그러니까 좀 정답게 대해야 되겠다. 알려주면 다니까 우리. 주민들은 정신질환자가 예비 범죄자가 아닌 아프고 힘없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 말고 잘 여러 개 따라놔. 이거 저 김씨, 이씨, 박씨, 조씨, 김씨, 이씨, 박씨, 조사님 조씨, 다 장씨. 오세요. 세린아 이리 와. 그래야지. 명절이며 귀성길, 고향이라는 말들이 그저 남의 얘기 같았던 회원들이 주민들의 도움으로 합동 차례도 올렸다. 그래도 명절이 되면 깊어지는 외로움을 어쩔 수 없다. 이럴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은 가족이다. 어머니가 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걸으시려고 그러고 자꾸 움직였으면 좋겠고 아버지는 또 어머니 너무 구박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회복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걱정 마시고 다른 식구들도 나 걱정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좀 나는 더 걱정이에요 솔직히. 김포의 공장을 다시 찾았을 때 상훈 씨와 직원들은 한창 회의 중이었다. 그 이거 신반장 매번 다는 거 아니야 이거. 먼지가 있으면 부품 이런. 단순히 부품을 만든 일을 하던 그가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 사이 상훈 씨가 반장으로 진급한 것이다. 집어넣으면 먼지가 제거돼가지고 부품. 조상 씨 반대쪽에서 봤는데 먼지가 어떻게 많이 털렸어요? 네, 먼지는 그거 다 제거 같은 거 같고요. 안 되는 것도 있죠? 안 되는 거는 우리 그 뒤에 뭐 센서 블러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그 스피드를 좀 줄여가지고 천천히 돌려서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고 끝까지 책임지는 어엿한 직장인. 그것이 다시 만난 상훈 씨의 모습이었다. 반장으로 해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 어떤 그 책임감 같은 것도 생기고. 상훈 씨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어색해하지 않는다. 그는 당당한 사회인이다. 버릇처럼 장애인석에 앉은 것만이 상훈 씨에게 남아있는 병의 흔적이다. 저는 왜 장애인석에 앉아가시는데 좀 안 이상하십니까? 그래서 장애인석에 앉지만은 뭐 직장도 다니고 또 아직까지 좀 젊음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석에 앉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자신이 번 돈으로 약값과 생활비를 대는 사회인의 모습. 20여 년 만에야 그는 이 평범한 기쁨을 누리게 됐다. 오늘은 상훈 씨의 씀씀이가 유난히 크다. 네. 그 영수증 하나. 상훈 씨가 찾아간 곳은 한마음의 집. 이제 상훈 씨는 한마음의 집 식구들에게 가장 반가운 손님이다. 잘 지냈어? 예.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축하합니다. 일 열심히 하니까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다니까? 특히 오늘은 상훈 씨를 위한 파티가 있는 날이다.
좀 반갑죠. 근데 나는 못했는데 사훈이는 계속 하니까 반갑죠. 나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부러운 것도 있겠어요? 많이 부럽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무도 없는 것보다 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어느 정도 자극도 받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문남은 점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취업한 지 2년이 됐어요. 만 1년이 넘어서 엊그제 행사를 했었는데 오늘 한마디 와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상 씨.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데 가장 큰 관문인 취업. 상훈 씨는 그 도전에서 성공을 거뒀다. 박수 한번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의 성공은 한마음의 집 식구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다. 공작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걸. 상훈 씨는 사회로 나오길 바라는 한마음의 집 식구들에게 희망의 다른 이름이 됐다. 글쎄 전에는 뭐 취업하기 전에는 신용불량도 걸려 있었고 이제 취업한 이후로 신용불량이 해제가 됐고 그리고 사회에 이제 발돋움할 길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때 당시 생각이 이제 신용불량도 해결됐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좀 모아지니까 회복이 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고 앞으로 회복이 계속 되어가지고 사회에서 떳떳하게 자기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그늘 속에 숨어있던 정신질환자들이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들을 가둔 세상의 시선, 그 편견의 담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또 다른 상훈 씨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KBS 한국방송